네, 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롱런 이제 장기의 시장 균형이 어떤 방식으로 형성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균형점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시장 수요 곡선은 이제 소비자 이론으로부터 우리가 찾았으니까 이제 시장 공급 곡선을 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시장 공급 곡선을 구하려면 이제 개별 기업들의 공급 곡선을 먼저 찾아야 될 테니까 결국 개별 기업들의 이제 이윤 극대화 문제를 먼저 풀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개별 기업의 문제로 돌아가서 이제 개별 기업들의 이제 profit maximization problem을 생각을 해봅시다. 개별 기업들은 이제 이윤을 극대화하고 싶어 하겠죠. 이윤을 극대화하는 생산량 Q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윤이라는 거는 이제 수입 마이너스 지출. 수입은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이렇게 PQ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쓸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비용 함수. 그래서 수입에서 비용을 제외한 부분이 이제 이윤이니까 이러한 이윤 극대화 문제를 개별 기업들은 이제 풀게 되겠죠. 따라서 미분에서 0되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제 이런 P는 이제 MC와 같아야 된다. 그래서 시장 가격이 한 개 비용과 동일한 수준에서 이제 개별 기업들이 생산량을 결정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걸로부터 이제 개별 기업의 서플라이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Q에 대해서 풀어보면 뭔가 이제 가격에 대한 함수로 나올 테고 이게 지금 이제 롱런이니까 롱런 이제 개별 기업의 서플라이 펑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서플라이 커브를 우리가 그리고 싶으면 이 개별 기업들의 이제 서플라이 커브를 그리고 싶으면 이때는 우리가 뭐 경제학이 전통적으로 이렇게 이제 P라는 거를 Y축에 표시를 해서 그래프를 그려왔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찾은 서플라이 펑션에서 이거를 P를 마치 Y 변수처럼 생각을 해서 그러면 이제 Q가 이제 오른쪽으로 가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런 이제 서플라이 커브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당초 이제 요 표현이 결국 이제 이 표현에서 온 거니까 결국 우리가 여기서 그린 서플라이 커브라는 게 결국 이 한계 비용 곡선에서 오는 거구나 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었죠. 지난 시간에 배운 부분에 이제 연장선 상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단기에는 이제 숏런과 이제 롱런이죠. 자, 단기에는 고정 비용이 있죠. 단기에는 고정 비용이 있기 때문에 이제 평균 비용이면 평균 가변 비용과 평균 비용이 다르겠죠. 그래서 이 차이만큼은 이제 평균 고정 비용으로부터 인해서 발생하는 차이가 될 테고, 자, 근데 장기에는 고정 비용이 없어요. 그래서 장기에는 모든 비용이 가변 비용이죠. 따라서 평균 비용이나 평균 가변 비용이나 이제 동일하겠죠. 그리고 지난 동영상에서 학습한 것처럼 이 평균 비용과 평균 가변 비용의 최저점, 자, 이 부분들이 사실 의미가 있었죠. 그래서 여기를 뭐 P 더블 헷, 여기를 P 헷이라고 하면 숏런에서는 이제 평균 비용의 최저점에 해당하는 이제 P 더블 헷의 경우는 이거는 이제 브레이크 이븐 프라이스였죠. 그래서 P 더블 헷보다 가격이 높으면 이윤이 플러스, 이거보다 낮으면 이윤이 마이너스. 그리고 P 헷의 경우에는 이거는 셧다운 프라이스죠. 그래서 P 헷보다 가격이 높으면 장사를 해야 될 테고 P 헷보다 적으면 이제 장사를 안 하는 게 낫고. 롱런에는
평균 비용과 평균 가변 비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결국 이 셧다운 프라이스와 브레이크 이븐 프라이스가 이제 같겠구나. 자, 그래서 P 햇보다 시장 가격이 높으면 이때는 이윤이 플러스가 되고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장사를 해야 될 테고, 시장 가격이 P 햇보다 떨어진다. 그러면 이윤이 마이너스가 되고, 이 경우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굳이 마이너스 이윤, 즉 이제 손해를 보면서 이 시장에 계속 남아 있을 이유가 없죠.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이제 이 시장에서 나와서 이제 다른 시장으로 가서 장사를 하면 되겠죠. 자, 따라서 자, 한계 비용 곡선을 우리가 이렇게 그리면, 자, 이 경우에는 개별 기업의 이제 공급 곡선은 이 P햇보다 위쪽에 위치하는 이 한계 비용 곡선이 개별 기업의 공급 곡선 역할을 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가격이 PF보다 떨어지면 개별 기업은 뭐 사실 생산을 안 하고, 생산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이 시장에서 그냥 나가버리겠죠. 그래서 생산량이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션런에서는 우리가 이제 한계 비용 곡선을 그려보면 이제 이 셧다운 프라이스보다 이제 높은 영역에 있는 한계 비용 곡선이 개별 기업의 이제 공급 곡선 역할을 하겠고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는 지금 개별 기업의 상황이죠. 자, 펌 서플라이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개별 기업의 이제 공급 곡선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숏런이나 롱런이나 사실 차이가 없어요. 별 차이가 없어요.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마지널 코스트 커브가 개별 기업의 공급 곡선 역할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셧다운 프라이스보다 높은 영역에 있는 한계 비용 곡선이 개별 기업의 공급 곡선 역할을 한다. 숏런이나 롱런이나 이 개별 기업의 공급 곡선에는 차이가 없어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부터 살펴볼 건데, 시장 공급 곡선은 숏런과 롱런 간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함께 살펴봅시다. 자, 숏런에서는 숏런과 롱런을 이제 계속 비교를 하면서 보는 게 아무래도 이제 좀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은데, 자, 숏런에서는 이제 개별 기업들의 이제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으면 개별 기업들의 공급 곡선을 이렇게 더해주면 이제 시장 전체 공급 곡선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숏런에는 시장 공급 곡선이 이렇게 우상향하는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자, 롱런에는 시장 공급 곡선이 어떻게 주어지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롱런에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왼쪽 롱런 경우에는 이제 왼쪽에서는 이제 개별 기업의 공급 곡선을 생각할 거고, 오른쪽에 시장 전체 공급 곡선을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는 P하고 소문자 Q고, 오른쪽은 P하고 이제 대문자 Q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개별 기업 상황을 보면 이제 평균 비용 곡선이 이렇게 있을 테고, 그럼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이 있겠죠. 한계 비용이 이렇게 있을 테고, 자, 이 빨간 점이 셧다운 프라이스죠. 자, 빨간 점이 셧다운 프라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별 기업의 공급 곡선은 이제 이렇게 빨간색으로 우리가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우리가 시장 공급 곡선을 그릴 거예요. 자, 시장 공급 곡선을 그릴 건데, 자, 시장 공급 곡선은 이제 숏런 같은 경우에는 단기에는 개별 기업들의 공급을 다 더해주면 그게 시장 공급 곡선을 우리가 도출할 수가 있었죠. 자, 근데 장기에는
개별 기업의 공급 곡선을 다 더해준다라는 게 좀 이상해요. 왜 그러냐면 장기에는 기업들이 자유롭게 진입하고 퇴출하기 때문에 기업의 숫자가 이제 항상 고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현재 이 시장에 기업이 100개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100개 기업이 있어서 우리가 이 100개 기업의 이 공급 곡선을 찾은 다음에 요거를 다 이제 더해 주려고 하는데, 다음 시장 가격이 이렇게 파란색 지점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올라갔다. 자, 그러면 지금 이 P햇이라는 가격은 지금 브레이크 이븐 프라이스면서 셧다운 프라이스죠. 그래서 이제 파란색 가격이 되면 시장에서 가격이 파란색 수준까지 높아지면 지금 당연히 이제 기업들은 장사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윤이 플러스예요. 자, 그래서 이 시장에서 이제 영업을 하게 되면 기업들이 플러스 이윤이 막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장기니까 기업들이 자유롭게 진입이 가능하죠. 그래서 다른 시장에 있는 기업들이 이 시장으로 막 진입을 할 거예요. 그래서 100개였던 기업의 숫자가 막 1000개, 만 개로 갑자기 확 늘어날 거예요. 자, 그래서 개별 기업의 숫자를 우리가 지금 가격이 변할 때 고정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개별 기업이 100개니까 이거를 다 더한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지금 장기 시장 공급 곡선을 구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장기 시장 공급 곡선을 우리가 어떻게 도출할 거냐면 우리가 논리를 활용을 해서 구할 거예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P햇이라는 가격이 있어요. 이건 브레이크 이븐 프라이스면서 셧다운 프라이스예요. 자, 가격이 P햇에서 아주 약간 올랐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이렇게 하니까 너무 표시가 안 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요. 근데 P햇보다 지금 가격이 아주 약간 올랐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P햇 수준에서 만약 가격이 P햇 수준으로 지금 이 시장에서 형성이 되어 있으면 개별 기업의 이윤이 얼마냐면 0이에요. 자, 왜냐하면 자, 가격이 P햇이면 지금 개별 기업은 한개 비용 곡선으로부터 이제 요만큼 생산할 거니까 Q를, 이게 보라색으로 표시한 부분만큼이 수입이 되는 거죠. P 곱하기 Q 해서 수입이 돼요. 그럼 비용은 얼마냐면 지금 요만큼 Q 생산한다고 하면 보니까 지금 이 생산량 수준 하에서는 MC하고 AC가 같죠. 즉 이제 평균 비용과 한계 비용이 같아요. 그래서 P햇이라는 게 지금 평균 비용이 되는 거죠. 평균 비용이라는 거는 총 비용 나누기 이제 생산량이니까 결국 보라색 사각형의 넓이가 총 비용이 돼요. 따라서 지금 시장에서 가격이 P햇으로 형성이 되어 있으면 총 수입과 총 비용이 같아져서 개별 기업의 이윤이 0이 돼요. 자, 따라서 지금 만약에 시장 가격이 현재 P햇이다. 그러면 개별 기업들은 이윤이 0인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가격이 조금 올랐다. 시장에서 가격이 저 파란색 수준으로 약간 높은, P햇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으로 형성이 됐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플러스 이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개별 기업들이. 그래서 개별 기업들이 플러스 이윤이 발생을 하면서 생산량도 이제 늘어날 거예요. 요만큼 생산량 늘어날 거예요. 개별 기업 이미 시장에 존재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100개의 기업이 존재한다고 하면 이미 시장에 존재하고 있는 100개의 기업들의 생산량이 일단 1차적으로 늘어나요. 그러면서 플러스 이윤을 얻죠. 자, 근데 그러면 이제 이게 끝이 아니라 지금 이 시장 외부에 존재하는 기업들이 지금 이 시장에 들어오면 플러스 이윤이 발생을 하니까 이 시장으로 막 물밀듯이 밀려와서 그들도 만약에 기술 수준이 똑같다고 하면 그들도 지금 현재 이 시장에 존재하는 기업들과 마찬가지의 생산량을 만들어내서 시장에 막 공급을 할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 시장에 기업의 숫자와 지금 생산물의 양이 갑자기 확 늘어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시장 가격이 P햇에서 이 까만색 P로 이제 아주 약간 떨어진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P햇에서는 이윤이 0이고 그거보다 약간 떨어지면 이제 이윤이 마이너스가 되겠죠. 즉 손해를 봐요.
자, 따라서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장기니까 굳이 손해를 보면서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사업을 접고 나오면 이유는 0이니까 이제 수입도 없고 비용도 없으니까. 그래서 손해를 보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장기에는. 따라서 피해에서 가격이 까만색으로 약간만이라도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면 기존에 지금 막 생산을 해가지고 공급을 하던 기업들이 이 시장에서 썰물처럼 확 빠져나갈 거예요. 그러면 생산량이 갑자기 확 줄어들겠죠. 자, 이거를 종합을 해봅시다.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장 전체 공급량이라는 게 지금 피해 수준에서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일 거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논리적으로. 그래서 시장의 가격이 피해에서 약간만 올라도 시장에서 공급이 확 늘어나고 시장 가격이 피해에서 조금만 떨어져도 시장에서의 공급이 확 줄어들 거예요. 즉 시장 공급 곡선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결국 피해 수준에서 이 시장의 공급이 굉장히 탄력적일 거다라고 우리가 논리적으로 유추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장기에는 시장 공급 곡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거냐 하면 이 피해 수준에서 이렇게 수평선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거예요. 간단하게. 즉 피해 수준에서 장기 시장 공급 곡선은 피해 수준에서 완전 탄력적인 공급 곡선이다 라고 우리가 간단하게 이해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숏런과 롱런 간에 숏런과 롱런 간에 시장 공급 곡선을 구하는 방식이 이제 굉장히 다르죠. 숏런에서는 간단히 이제 개별 기업들의 공급 곡선을 그냥 더해주면 되는데 롱런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제 여타저타한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논리를 활용을 해서 시장 공급 곡선을 이런 식으로 도출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실제 현실에서는 장기 시장 공급 곡선이 이렇게 완전 탄력적이거나 막 그 정도는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에 비해서 장기에는 이제 시장 공급 곡선이 훨씬 더 탄력적일 거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테고, 그래서 미시경제학 시간에는 주로 이제 우리가 이 완전 경쟁 시장을 분석할 때는 장기에는 이렇게 시장 공급 곡선이 완전 탄력적이다 라는 걸로 우리가 이제 보통 이해를 합니다. 자, 그래서 단기와 장기에 우리가 이제 시장 공급 곡선까지 생각을 했고, 자, 그러면 이제 수요 곡선을 가져와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시장 균형을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숏런의 경우에는 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형태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이제 그런 형태니까 이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어떻게 이동하느냐에 따라서 시장 균형점이 어떻게 변하느냐 하는 거를 우리가 좀 쉽게 알 수 있죠. 자, 롱런의 경우에는 시장 균형점이 이동하는 게 이제 약간 좀 재미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롱런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수요가 변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이제 경제원론 시간에 이제 학습을 했을 텐데, 자, 예를 들어 수요가 많아졌어요. 자, 왜 수요가 많아진다는 거는 이제 지금 수요 곡선이 이제 우측으로 이동한다는 얘기죠. 자, 수요 곡선이 왜 우측으로 이동을 할까요? 자, 예를 들어서 이 경제원론 시간에 학습한 바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개별 소비자들의 소득이 증가해서 개별 소비자들의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자들이 좀 더 많은 양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으니까 이제 수요가 많아지고 그래서 이제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미시경제학에서는 우리가 이 수요 곡선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개별 소비자들의 효용 극대화 문제로부터 도출을 한 거니까 결국 우리가 개별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 문제를 풀 때 예산 제약식의 소득이 들어가죠. 그래서 그 소득이 증가하면 예산 제약선이 이렇게 있으면 원래 이제 이렇게
이 최적 소비점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소득이 늘어나면 이제 예산 제약선이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하게 되고 따라서 만약에 재화들이 정상재라면 이제 뭐 사과와 바나나가 정상재라면 이렇게 둘 다 소득이 늘어날 때 이제 수요가 늘어나겠죠. 만약에 하나가 열등재라면 이제 소득이 늘어난다고 꼭 수요가 늘어나는 건 아니겠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소득이 늘어날 때 정상재라면 수요가 늘어나서 우리가 이 시장 수요 곡선에 이동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시장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우측 이동을 하게 돼요. 자, 숏런에서는 이렇게 소비자의 수요가 늘어나면 보는 것처럼 시장 균형점이 이동을 하게 되는데 보는 것처럼 일단 거래량도 늘어나죠. 이제 사람들이 많이 구매를 하려고 하고 그러면 이제 생산자들도 이제 더 많이 판매를 하게 되고 시장에서 거래량이 늘어나고 또 동시에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것처럼 가격이 높아져요. 이제 단기에는. 자, 단기에는 지금 이 개별 기업의 숫자가 고정이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지금 현재 시장에 기업이 뭐 20개가 있다. 그러면 20개 기업이 이제 지금 생산물을 만들어서 공급을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단기 상황에는 소비자의 수요가 늘어났을 때 개별 기업들이 이런 20개가 있으면 이 20개가 시장 전체 늘어난 수요 전부를 커버를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라면 자연스럽게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기의 경우에는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제 소비자의 수요가 늘어나서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을 하면 거래량도 늘어나지만 지금 보는 것처럼 가격도 높아져요. 롱런에서는 그런 경향이 덜하죠. 지금 우리 그래프에서는 이제 미시경제학 시간에는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간단히 우리가 완전 탄력적인 장기 시장 공급 곡선을 상정을 하고 있는데 뭐 현실에서는 이렇게 수평선일 것까지는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훨씬 더 단기에 비해서 평평한 시장 공급 곡선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니까 지금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장기에는 소비자의 수요가 늘어났다고 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힘이 굉장히 약해요.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 지금 수요가 늘어났어요. 막 장사 잘 되는 거예요. 이 시장에서. 그러면 기업들이 막 엄청나게 예를 들어서 막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압력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 이 장기에는 수요가 늘어나서 이제 시장에서 이렇게 막 거래량이 늘어나려고 할 때 가격이 높아지는 그런 압력이 훨씬 적어요. 그래서 우리는 미시경제학 시간에는 이렇게 완전 탄력적인 장기 시장 공급 곡선을 우리가 상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는 것처럼 장기에는 수요 곡선이 이제 우측으로 이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장 가격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거래량만 늘어날 뿐인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재밌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그래프가 좀 작긴 한데 계속 이제 그래프를 활용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자 기술 발전의 효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장기에 자 그래프를 그냥 다시 그리는 게 낫겠네요. 너무 복잡하니까. 자 이제 자 이게 이제 개별 기업의 사항이고 개별 기업의 사항으로부터 우리가 개별 기업의 사항으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이제 장기 공급 곡선을 찾았죠. 자, 지금 장기 사항인데 자, 기술 진보의 장기적 효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요즘에 이 21세기 들어서 기업들이 사실 기술 개발에 굉장히 이제 혈안이 되어 있죠. 특히 최근 들어서 인공지능이라든가 또 메타버스라든가 뭐 굉장히 이제 IT 기술들이 발전을 하면서 개별 기업들이 그런 IT 기술
발전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생산량을 높이고 또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별 기업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러면 그러한 이 기술 발전이 과연 이 기업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봅시다. 자, 기술 발전의 효과를 우리가 1차적으로는 이제 뭐 생산 단가의 하락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야. 그래서 원래는 이 기업에서 제품을 생산할 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이제 기술 발전을 통해서 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거죠. 원래는 하나 만드는데 100원 들었는데 이제는 10원이면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기술 발전의 효과를 1차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비용의 감소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고, 따라서 이제 평균 비용도 이제 파란색 수준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한계 비용도 같이 이렇게 감소를 하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비용이 감소하는 그런 효과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러면 우리 그래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어떤 효과가 발생을 하냐면 지금 장기 공급 곡선이 이제 아래쪽으로 이제 원래는 빨간색 수평선이었는데 이제 아래쪽 이제 파란색 수평선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수요 곡선이고. 그래서 원래 균형점이 여기 A점이었는데 이제 시장 균형점이 이제 B점으로 이동을 하겠죠. 자, 그래서 개별 기업들이 이제 기술 개발을 하는 이유는 개별 기업의 이윤 제고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제 기술 개발을 통해서 비용을 낮추고 그러면 이제 개별 기업들의 이윤이 개선이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목표로 해서 기술 개발을 하는데, 자, 개별 기업이 기술 개발을 하면 단기적으로는 그 기업은 이제 이윤이 좀 늘어나겠죠. 그런데 결국 그 해당 산업 전체에 그러한 기술들이 결국 골고루 퍼질 테고, 한 기업이 뭔가 좋은 기술을 개발을 하면 다른 기업들도 그걸로부터 혜택을 보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한 기업이 개발한 어떤 기술들이 해당 산업에 전반적으로 골고루 이렇게 확산이 될 테고, 그래서 결국은 모든 기업들이 비슷한 기술 수준을 누리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장기에는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 시장 공급 곡선이 이제 아래쪽으로 이동을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균형점이 A점에서 B점으로 이동을 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1차적으로는 이제 시장에서 가격이 떨어지겠죠. 자, 시장에서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제 개별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굉장히 좋은 거죠. 개별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 더 싸게 상품을 구매할 수 있으니까 개별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굉장히 좋은 소식일 거예요. 자, 근데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뭐 시장에서 가격이 떨어지면 뭐 좋을 건 없죠. 좀 비싸게 팔아야 좋을 텐데 이제 좋을 게 없어요. 더군다나 지금 여기서 A점과 B점 시장 균형점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기업의 이윤은 결국 0이에요. 그래서 지금 A라는 시장 균형, 원래 시장 균형점이었죠. 여기서도 이윤은 0이었는데 B점에서도 결국 이윤은 0이에요. 그래서 기술 발전을 통해서 개별 기업들이 뭐 단기적으로는 높은 이윤을 누릴 수 있을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은 사라지고 결국 이윤 0으로 수렴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개별 기업들이 이제 기술 개발에 돈을 많이 쓴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그게 이윤 제고에 뭐 큰 도움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기술 개발의 이제 역설 같은 이제 그런 결과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가격은 떨어지고 보는 것처럼 이제 거래량은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기업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좋은 뉴스는 아닐 수 있지만. 그래서 기술 개발은 결국 궁극적으로는 장기에 기업보다는 소비자에게 더 큰 혜택을 가져다 주는 그런 결과를 낳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장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얘기를 하면 지금
장기 균형에서는 지금 이윤이 0이죠. 자,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이윤이 0이라는 게 개별 기업들이 뭐 장사를 헛했다, 헛장사했다, 뭐 지금 이렇게 막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남았다라는 게 아니에요. 자, 이윤이 0이라는 거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이윤이라는 거는 수입 마이너스 비용이니까 이윤이 0이라는 거는 수입과 비용이 같다는 뜻이죠. 자, 수입과 비용이 같다는 뜻인데 이제 이 비용이라는 거는 이제 노동 비용과 자본 비용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수입과 비용이 같다. 근데 비용은 노동 비용과 자본 비용으로 구성이 되는데 그러면 수입과 비용이 같다는 건 결국 무슨 말이냐면 이제 기업이 장사를 해서 수입을 만들면 이 수입이 노동과 자본에 이렇게 적절하게 이제 싹 배분을 해주고 나면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00억이라는 이제 수익을 올렸다. 그러면 이 생산활동에 참여한 두 주체가 있겠죠. 노동자와 자본가가 있어요. 그래서 이 100억 중에 뭐 예를 들어서 50억은 노동자들이 가져가는 거고 50억은 자본가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산활동에 참여한 이제 크게 두 주체인 노동자와 자본가는 지금 각자 자기가 받을 어떤 이 fair share를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한 내 몫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눠주고 나면 남는 게 없다는 뜻이지 이윤이 0이라는 게 이게 뭐 이윤이 0이라는 게 지금 기업이 장사를 잘못해서 뭐 남는 게 하나도 없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이 장기 시장 균형에 대해서 이제 바라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장기 시장 균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